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두경부 외과의 노종열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강암의 자가진단법은 입안에 어떤 평소에 없던 증상들이 생겼고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은 거울로 그 부위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라든가 볼이라든가 잇몸이라든가 입천정, 또 뒤에 부분에는 목구멍에 평소에는 없던 어떤 병변들이 있으면 거울로 관찰하고요. 또 비닐 장갑을 끼고 입을 벌려서 그 부위를 관찰하면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숟가락 같은 걸로 혀라든가 이런 데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프신 부위, 또 불편한 부위를 그 비닐 장갑 낀 걸로 좀 만져본다든가 혀라든가 볼 부위, 입천정 부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평소에 없던 어떤 몽울 같은 게 생겼는지를 관찰하시면 또 만져보시면 자가진단법이 되겠습니다. 또 병원에 오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평소에 없던 그런 병변들이 또 모양이 이상한 것인지 좀 암에 가까운 병변인지 보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혀, 볼, 잇몸, 또 입천정 골고루 탁 돌아가면서 또 내시경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다 진료를 하게 되고요. 궤양이라든지 빨간 병변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염증만 있을 때도 있고 백반증이라든가 적색반이라든가 이런 게 암 전구 병변인데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부 부위를 저희가 조금 잘라서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기암이냐 진행된 암이냐 또 잘라내는 부위가 잘라서 후유증 같은 거 남는 것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암으로 의심이 됐다 그러면 진단이 됐다 그러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 또 구강암에서 가장 중요한 예우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가 또 중요해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 겉에서 얼마나 밑으로 침투해서 들어간 그 깊이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CT라든가 MRI 그리고 전신 페트 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단하게 되고 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또 2차, 3차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식도라든가 위라든가 또는 인체의 다른 부위에 다른 암이 보통 사람보다 많게 생긴다고 돼 있어서요. 암으로 일단 진단되신 분들은 그런 2차, 3차 암에 대한 그런 발견을 위해서 다른 검사들을 또 진행을 해서 위 내시경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구강암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이에요. 수술해서 그 병변을 정확하게 마진을 두고 암이 이렇게 있다면 그것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cm 이상의 마진을 두고 잘라내줘야 되거든요. 깊이도 그렇고 깊이도 1cm 이상. 또 진행된 암에서는 림파선 전이가 있다든가 그 암이 좀 사이즈가 4cm까지를 저희가 조기암이라고 그러고 깊이 들어간 거를 5mm, 경우에 따라서 8mm 그 정도 이상까지 진행된 경우는 또 진행된 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또 림파선 전이까지가 있다든가 좀 마진까지 조금 조기 병변 같은 게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또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기암일 때는 만약에 혀에 생기는 암이다 그러면 2cm 정도 되는데 한 5mm 안 되는 작은 암이다 그러면 그거만 이렇게 마진을 두고 잘라내도 혀가 웬만한 볼륨이 남아 있어서 1차적으로 봉합이 가능하면 그걸로 수술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사이즈가 커서 혀의 절반 정도를 잘라낸다든가 볼을 거의 다 잘라낸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진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하악골까지 침범한 경우가 있거나 이 상악골까지 침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침범 여부에 따라서 그 부위를 같이 잘라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암을 제거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원래 말하고 밥 먹고 이런 기능들을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잘라내고 났더니 결손이 좀 크다 그러면은 원래 모양대로 저희가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식 수술. 이식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남의 살을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자기 살을 갖다가 그 볼륨의 원래 모양대로 채워주는 그런 재건수를 하게 되는데요. 주위에 인근에 있는 살을 갖다가 좀 돌려가지고 메꿔주는 수술을 하는 거를 이제 곡소 이동을 해서 수술한다고 그러고 볼륨이 크고 또 재건해야 될 부위가 크고 또 하골까지 다 잘라가지고 그걸 재건한다 그러면 그 모양을 원래대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다리에 있는 살을 띄어가지고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한다든가, 또 뼈를 제거해야 될 경우에는 이 다리 밑에 있는 뼈를 일부를 잘라가지고 그 연부 조직을 붙여가지고 그걸 같이 옮겨갖고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 자유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성공률도 꽤 높고요.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저희가 곰 모양도 거의 윤곽도 유지가 되고 말하고 먹는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기능적으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느끼는 감각도 유지가 되게,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런 기법도 개발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수술 기법에 그런 것도 진화가 많이 개발이 돼 있다. 구강암 예방법은 금주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담배 술이 가장 중요한 반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시아적에서는 그 바텔이라는 그거를 씹어서 고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강암이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입안에 어떤 의치라고 계신 분은 자주 청결하게 씻으시고요. 보철무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청결하게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구강검진, 구강 안에 이빨 상태라든가 입안의 상태를 쭉 보게 되는데 그런 것만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구강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강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